2017년 5월 7일 미국 오하이오주의 소도시 벨레어의 한 경찰서로 긴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여기 남편 친구가 죽었어요. 사방이 피바다예요. 얼른 좀 와주세요. 남편의 친구가 죽었다는 다급한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 집 안에서 잔혹한 모습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남성은 43세의 브래드라는 남자. 피해자는 당시 엎드린 상태였고 머리에는 총상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엄청난 양의 피가 있었어요. 경찰이 봤을 때 사망 후 채 6시간도 지나지 않은 듯 보였고 이 피해자 브래드에게선 어떠한 저항의 흔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초 신고자인 브래드의 친구 데이비드는 어제 친구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 가족들하고 브래드하고 다 같이 한번 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딸과 아내를 데리고 브래드의 집으로 와서 문을 두드렸죠.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길래 지하실로 갔습니다. 거기서 또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길래 이 집의 뒷문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딸한테 브래드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지하실에서 브래드의 시신을 발견했고 아내에게 얼른 119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옆에가 실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당시 상황이에요. 이 영상 속에 보이는 남자 데이비드 키니는 친구가 죽었다는 사실에 몹시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친구가 죽었다는 게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다고. 사망한 브래드와 친구인 데이비드는 8, 9년 정도 된 친구였습니다. 데이비드의 자녀들이 사망한 브래드를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둘의 사이는 좋았어요. 정말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었다고.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남자 브래드예요.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곳인 브래드의 집 안부터 차근차근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브래드는 분명히 머리에 총상을 입어가지고 죽었는데 집안 어디에도 총이 없는 거예요. 자살이면 시신 곁에서 총이 발견돼야 되는데 어디에도 총이 없다. 아, 이거 살인사건이구나. 경찰은 최초 신고자, 최초 시신을 발견했던 데이비드한테 브래드가 누굴 만날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어느 한 사람과 사이가 좀 안 좋았다던지. 마지막으로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는데 그 후로는 아무도 안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사귀었던 여자가 누군데요? 여자 아니에요. 남자예요. 이름이 스콧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스콧이랑도 좀 다투고 헤어졌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망한 브래드는 동성애자였습니다. 이 친구 데이비드는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손을 꼭 잡으면서 되게 애절하게 브래드는 저의 정말 절친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도 같은 친구였어요. 친구를 해친 사람을 제발 꼭 좀 잡아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치 강도가 든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 경찰 수사에도 쉽사리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에 계속 수사에는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갔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브래드의 가까운 지인을 신문하면서 하나하나 사건의 실마리가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경찰이 사망한 브래드와 12년, 13년 정도 알고 지낸 한 지인을 신문하는데 그 지인이 I know quite a bit of information as far as the type of relationship they had, the problems that him and DJ were having. So he was like, what they would call a closet case or someone who was still in the closet. DJ was, married. DJ라는 남자와 브래드 사귀었다. 브래드는 사건이 벌어지기 몇 시간 전에도 나와 만났는데 브래드가 그 DJ를 만나러 가야 된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DJ라는 그 남자는 결혼한 남자다. 경찰은 이 지인이 얘기하고 있는 DJ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신문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에게서 나온 충격적인 말. All this And when we say together, DJ, we're talking about David David Kenny. Kenny, because that's all I knew of DJ. That's all how Brad talked to me about him was DJ. 와, 알고 보니까 사망한 브래드와 사귀었다는 DJ의 정체가 브래드의 절친이자 최초 신고자인 데이비드였던 거예요. 데이비드는 그저 친구 사이라고 했지만 경찰이 확인한 휴대폰 기록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는 증거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당시 휴대폰 기록에서 발견된 브래드의 음성 메시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브래드가 살해당하기 불과 며칠 전에 남겨진 거였는데요. You know, you not only broke a promise, you lied and didn't even have to tell me. That is your last lie and your last broke a promise to me. You're a 그리고 이어 밝혀진 데이비드의 휴대폰 전화 GPS 기록을 통해 마침내 가장 중요한 단서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딱 그 시간에 데이비드의 핸드폰이 브래드 집에 있었네. 데이비드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경찰은 바로 데이비드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드와 가까운 사이였나요? 둘이 사귀었어요? 등등 되게 깊은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이에 데이비드는 깊었던 관계를 털어놨습니다. 둘이 가까운 사이였다. 데이비드는 브래드와의 그런 관계만으로 만족했지만 브래드의 생각은 달랐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브래드는 제가 아내와 이혼하길 바랬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너무 힘들었던 데이비드는 브래드에게 그만 만나자고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브래드는 헤어지기 싫은데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데이비드의 말에 의하면 헤어지자는 소리에 열이 받은 브래드가 지하실에 있었던 권총을 꺼내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너 나랑 헤어지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네 아내한테 불륜 사실, 너 게이라는 거 내가 다 폭로할 거야. 협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사건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경찰과의 당시 취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Here's some stuff on your phone. It's a little questionable. Yes, sir. How close were you and Brad? Very close. How close were you guys? We were very close. Define He's my great. best friend. Did you guys have sex together? There's a few times in the past where, you know, he's attempted a lot, and we've kind of fooled around a little bit in the It's past. okay. Hey, look. I'm being What year is it? Well, this is 2017. between us. Hardest thing you ever done? Just say it. Brad been wanting to leave my wife for a while. Well, quite a while. It's been hard, you know, with like our situation being him. I told him, I said, you know, things are gonna have to start to stop. Can't like that at all. What happened? He hit me, smacked me around a couple times. He got real loud with me. Felt kind of like up in my face. He had it in his hand, just kind of like waving it at me, you know what I mean? Telling me, you know, you're up, I'm tired of you, I can't believe you my emotions this long and just call it quits. Then what happened? I shot. 당시 피해자 브래드는 뒷머리에 총을 맞은 상태였어요. 그것도 2발이나. 이 말은 피해자 브래드가 뒤돌아 있을 때,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일 때 뒤에서 쐈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브래드의 시신에는 저항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말대로 몸싸움이 있었다면 그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 흔적이 없어. 데이비드의 말, 그리고 사건 현장과 시신이 말해주는 말이 서로 다른 거죠.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사건 후 브래드는 사건 현장을 조작했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게 갑자기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람의 태도가 맞을까요? 너무 착착착 계획한 듯이 보이는데 이 데이비드의 행동에서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보이지 않거든요. 이 데이비드는 마지막으로 아내를 만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지금 당장 죽어버리고 싶어. 나는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You are not that person. That's not you. I know, that's what I told you. Oh my God, I got scared. I didn't know what to do. Oh my God, me and our daughter there. I know, I felt that, man, I know. I'm supposed to live through my life now. What are our kids gonna think? I need you to be strong. That's all. I know. situation. You are not that. 한 아이의 아버지가, 한 집안의 가장이 사랑하는 사람을 쏴 죽이고 그 장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아내와 딸을 데리고 가서 삼촌이라 부르던 사람의 시신을 찾게 시켰어요. 목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긴 했던 걸까요? 경찰이 딱 왔을 때 사망한 브래드는 채 6시간도 안 지난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브래드를 총으로 쏴서 죽이고 바로 집으로 가서 아내와 딸을 데리고 목격하게 만들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이 데이비드는 1급 살인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귀신보다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소름 끼치는 한 남성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